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이 문재인의 지방분권 멍멍언 개헌 음모가 있었죠. 이거를 이제 권영세, 권성동, 오세훈, 쌍권과 오세훈이 물려받았습니다. 상속을 했습니다. 뭐 이왕 물려받는 김에 또 문재인의 또 다른 음모, 종전체제 음모까지 같이 물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쯤 되면 국힘이 이제 이런 것까지 나서면은 이거는 이제 중국의 거대 음모 끝판왕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오세훈이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의원 48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권성동 역시 이와 대동소이한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파도를 탓하지 말고 바람을 없애라는 옛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뭐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이죠. 권성동의 주장과 달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 원인은 첫째,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우리 사회에 이제 근본 가치관과 사상이 해체되었기 때문이죠. 그전에는 그냥 단선적인 반공이면 충분했었는데 이제 전 세계가 이제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그게 뭐 왕년에 스탈린주의 학살자든 모택동주의 학살자든 세계 시장 속에 푹 담가서 돈 맛을 보게 하면 착해진다, 이런 황당한 풍조로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정신을 굉장히 고급화시켰어야 되는데 거기에 실패를 했죠. 뭐 그래서 이상한 풍조가 퍼져서 심지어 안철수 같은 자까지도 지금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남요, 뭐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게 정치 위기로 번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 원인은 둘째, 급진운동권 세대가 자기 성찰을 통한 뼈를 깎는 변신 없이 정치, 법조, 경제, 대학, 초중고등학교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또 아리틀은 신흥제도권, 뉴 이스타블리시먼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제도권이 있고요, 신흥제도권이 있죠. 이들이 신흥제도권이에요. 민노총 간부까지. 신흥제도권은 안으로는 끊임없이 한국 사회를 흔들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밖으로는 끊임없이 중국과 북한에 주파를 던집니다. 이들의 사고방식은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뿌리는 친일 친미에 있습니다. 이 구조적 모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든 평양 집단이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손을 잡고 내 한국을 미국 영향권으로부터 떼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실제로 말을 해보면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꼬여 있어요. 굉장히 꼬여 있어요. 뭐 돈을 1년에 수십억 버는 자들도 신흥 제도권의 정치 권력, 담론 권력, 문화 권력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이제 국힘 역시 구멍 숭숭 뚫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복귀시키려 노력하는 대신 탄핵몰이와 내란 올가미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힘 지도부가. 예.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구돈의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이브 코리아가 정말 세이브 코리아 했죠. 예, 지금 전국 동시다발 시위인데 이게 이제 3월 1일에는 세이브 코리아가 한 군데로 서울로 모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3월 1일 이전에는 내일 토요일이 마지막이죠. 동시다발로. 아무튼 무조건 나가십시오. 그리고 또 서울에서는 세이브 코리아 말고도 광화문도 있고 그러니까 또 광화문이 좋으시면 또 광화문 많이 나가십시오. 이제 많이 나가서 우리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헤드쿼터 없이 자발적으로 그러나 같은 목소리로 중국을 비판하고 반중을 외치고 한미동맹을 외치고 자유공화국을 외치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복귀를 외치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 단위의 헤드쿼터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동시다발로 무수히 터져 나오면서 무수히 많은 그 사람들이 저항한다. 이 결기와 규모를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예.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래서 드디어 국힘 지도부 마침내 개헌 음모까지 전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멍멍언, 개헌이죠. 개견자.
예, 권영세, 권성동, 오세훈, 쌍권과 오세훈이 밀어붙이고 있는 헌법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예,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국회 독재 체제 강화입니다. 둘째, 이원 집정부제, 즉 대통령 핫바지 만들어서 무늬만 대통령 만드는 겁니다. 셋째, 중앙정부 무력화, 소위 지방분권, 분권형 개헌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한번 보도를 보시죠. 예,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대통령 군안을 분산하는 권력구조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다. 예, 오세훈 시장은 예, 그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 고유 권한만 행사하고, 이게 무슨 고유 권한이에요? 대통령 권한은 모두 고유 권한이지. 예. 일반 행정과 관련해서는 파격적 수준의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개헌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핫바지 만들고, 이게 이원적 집정부제거든요. 그럼 당연히 국회가 강화되죠. 국회 독재 강화되죠. 그리고 지방 분권이란 이름으로 중앙정부를 해체하고 약화시키고, 프랑스가 대통령은 외교 국방만 담당하는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그래서 무슨 꼴 났습니까? 프랑스의 지식 기반은 뭐 어마무시하죠. 거기가 뭐 말하자면 명미 수준이었었으니까. 또 프랑스의 관광자원, 세계 최강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죠. 또 프랑스의 농업 기반, 유럽 최강의 농업 기반을 갖고 있는 나라죠. 프랑스의 식민지 유산, 이른바 아프리카 프랑이라고 통하죠. 그러니까 프랑스 금융 당국이, 프랑스 은행이 교환을, 정식 프랑화와 교환을 보장하는 아프리카 프랑이라는 화폐 단위가 있어요. 그게 통용되는 그 사하라 바로 아래 지역, 사헬 지역서부터 이 서아프리카까지 이르는 지역들, 이런 어마무시한 식민지 유산을 가지고도 프랑스는 이류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원 집정부제가 결정적인 거예요. 프랑스 지금 그 재정 적자 쌓여가는 그거 보면요, 프랑스는 독일보다도 더 깔아앉을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자,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통일신라 이후 1400년 동안 중앙정부 체제예요. 유니터리 시스템이라고요. 이걸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고요. 1400년 동안을. 근데 무슨 지방분권이 여기 왜 나와? 문재인의 지방분권 개헌 음모, 멍멍한 음모를 상속받은 겁니다. 이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 뭐 권영세, 권성동, 오세훈 이런 사람들은 탈당하셔가지고 문재인 계승당을 만드십시오. 그게 정직한 일입니다. 네. 자랑스러운 일이고. 지방분권은 자유민주주의 헌법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중앙정부 체제, 이걸 유니터리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연방체제, 페더럴, 국가연합체제, 컨페더레이션, 이 셋만 존재합니다. 이 중 연방 혹은 국가연합은 수백 년 이상의 역사적 배경과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독일은 1870년까지,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까지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1870년에 그 프러시아가, 지금 이 지도에서 보면 오른쪽 위에 느리끼리한 데가 프러시아입니다. 프러시아가 프랑스를 전쟁에서 꺾었어요. 보불 전쟁에서. 그 이듬해인 1871년에 26개의 소국, 이 소국을 뭐라 그러냐면 연방 구성국이라고 불러요. 이 분데스가 연방을 뜻하거든요,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분데스슈타트, 26개의 소국이 모여 독일 연방을 구성했습니다. 이 소국의 그 국가 깃발이라 그럴까, 그 문장이라 그러죠. 예, 문장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세 보면은 윗줄에 4개, 그 다음 줄에 6개니까 합 10개, 그 다음 줄에 5개니까 15개, 그 다음 줄에 7개니까 22개, 그 다음 줄에 4개니까 26개. 제목 보면 도이체 분데스슈타트, 그러니까 독일 연방 구성 소국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이런 역사적 뿌리를 뭐 한 1000여년 갖고 있는 거죠. 그 뿌리 따지면은 저기 그 신성 로마 제국까지 올라가니까. 예. 그러니까 따라서 독일은 연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을 갈 때는 그 역사적 뿌리가 있어요. 또 그 연방보다 조금 더 완화된, 중앙정부가 더 완화된 게 이제 국가연합, 컨페더레이션인데 그것도 또 역사적인 뿌리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유니터리 시스템, 중앙정부 시스템을 1400년 동안 해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린 중앙정부 시스템이야. 근데 그걸 다시 쪼개자고? 지방분권이라는 이름으로? 헌법학에 그런 거 없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1808년 피테가 쓴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그 책 제목을 번역하면 Addresses to the German Nation인데,
Reden an die Deutsche Nation. 이 제목의 정확한 번역은 독일 국민의 고함이 아닙니다. 이걸 독일 국민의 고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닙니다. 독일 민족에 드리는 연설입니다. 이게 왜 독일 국민의 고함으로 변질했어? 예? 친일파들, 국가주의로 신봉한 일제 식민지들이 일제 지식인들이 오버질한 거고, 그걸 그대로 쓰는 자들은 출판사나 지금 한글 위키나 다 친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일제 국가주의를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독일 국가가 없으니까 독일 국민이 없죠. 1808년에는. 독일 민족만 존재했어요. 그 나치온, 야 네이션 그 국가 아니야? 아닙니다. 케임브리지 독영사전에서 독일어 나치온을 찾으면 기원, 언어, 문화, 헤어kunft, 슈프라하 앤드 쿨투르, und 쿨투르가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나옵니다. 민족이란 소리죠. 그래서 동의어가 포크가 됩니다. 이게 민족, 폭스바겐 할 때 그 포크가 민족이거든요. 영어로 구태여 옮기면 people, ethnic people 이렇게 되는 거죠. 조국이는 이런 사정도 모르고 시건방지게 자기의 잡문 모음집에 대한민국의 고함. 아이고 참 건방 떨기는 무식하면 좀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수백 년의 역사적 뿌리를 가진 경우에는 연방, 페더럴 혹은 국가연합, 컨페더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마땅히 중앙정부 체제, 유니터리 시스템입니다. 그게 헌법학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학입니다. 문재인은 주민주권을 떠들며 지방분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주민주권이라고 그 플래카드 민주당 쪽에서 많이 붙였어요. 제가 소름이 끼치더라고. 이게 해괴망측한 개념이거든요. 주권은 국민한테 있을 뿐 주민에게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우리 동네에 살면 주민이죠. 그러나 주권자는 아니죠. 한국은 해괴망측하게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의 세계 유일입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마탱이가 많이 간 뉴욕주에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줄라 그러다가 그게 빠꾸됐었어요. 격렬한 저항으로. 근데 한국은 전국적으로 어느 틈에 그걸 저질러 놨어, 국회가. 국힘도 뭐하고 처자빠졌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아 참. 자 이제 이 문재인이 쓰기 시작했고 지금 국힘이 물려받아서 쓰는 이 컨셉, 지방분권은 중앙정부를 약화 해체하자는 소리예요. 이를 누굴 위한 거죠? 누가 좋아하죠? 중국 공산당과 평양 지배 집단이 좋아하죠. 지방분권 멍멍한 개헌 주장은 좋게 말하면 헌법농단 범죄이며 나쁘게 보자면은, 나쁘게 오해하자면 이거는 중국 간첩, 평양 간첩 소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나는 권성동과 권영세한테 묻고 싶어. 당신들 헌법농단 범죄자야? 아니면 당신들 중국 간첩이야? 진짜 묻고 싶어요. 예. 아니, 뭐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냐고. 자, 중앙정부를 해체하고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이원집 정부제로 문희만 대통령제 만들고 중앙정부 무력화, 분권개헌이라고 이름 아래 그걸 해. 그러면 뭐가 남아요? 권력기구로는. 지금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절대적 독재 권력을 갖게 되죠. 아니 자꾸 제왕적 대통령 그러는데 국회가 제왕이에요? 대통령이 제왕이에요. 지금 현실에서. 이미 87년 헌법체제는 제왕적 국회예요. 그걸 더 따따블 제왕적 국회로 만들겠다는 거야. 아 참나. 국회의원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국가 아젠다를 보지 못하고 선거구 아젠다에만 매몰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미 200여 년 전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아버지 에드먼드 버크가 영국 브리스톨 선거구에서 출마했을 때 유세 연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선출된다면 선거구민 여러분의 대리인, 에이전트가 아니라 대표, 레프레젠터티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이익과 선거구의 이익이 충돌할 때 서슴없이 국가이익을 택할 것입니다.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아버지가 이미 200여 년 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즉 의원들은 항상 국가의 이익과 선거구의 이익이 충돌하는데 그때 국가의 이익 택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낙선 많이 했어요, 이 사람. 그 독지가가 준 돈으로 살아갔어. 독지가가 준 돈으로 살아갔어요. 예. 그 이제 의원 내각제 택한 나라 뭐 많잖아, G7에도. 네. 근데 그 나라 중에 멀쩡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아젠다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회 권력이 비대한 나라, 의원 내각제 나라 중에 거덜나지 않은 데가 없어요. 독일 거덜났어요. 영국 거덜났어요. 일본 거덜났어요. 캐나다 거덜났어요. 이탈리아 거덜났어요. 그중에 캐나다가 비교적 괜찮아요. 워낙 인구는 작고 자원이 워낙 많아서. 나머지는 다 거덜났잖아. G7 중 프랑스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원 집정부제, 허수아비 대통령제로 거덜났죠. 다 거덜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하자고? 참나. 자, 이런 정도로 이렇게 그 문재인의 그 양대 음모, 하나가 지방분권 개헌이었고, 하나가 종전체제인데, 그 중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상속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시려면, 예, 우리 권성동 씨, 권영세 씨, 또 오세훈 씨, 그럼 나머지 음모도 상속해라. 종전체제도.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죽이려는 음모를 짰었죠. 두 개의 단어가 이 음모를 대표합니다. 하나는 종전체제, 종전선언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분권 멍멍헌입니다. 종전체제가 되면 유엔사가 해체돼요. 유엔사는 지금 휴전이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거든요. 유엔사가 해체되면 북한 급변 사태 때 대한민국, 미국, 서방 우방국이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져요. 따라서 중국이 공작을 해서 북한에서 급변 사태 일으켜서 뭐 싸그리 좀 날려버리고 잡아 죽이고 북한을 직영식민지로 운영하게 되죠. 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하죠. 그래서 문재인 이 종전 체제의 그 드라이브가 그래서 무시무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한국계 상원 의원인 앤디 킴이 당선됐습니다. 그 앤디 킴이 이거 주도해서 한 인물이에요. 하원 때. 무시무시한 인간이에요, 그 인간. 한국계 그렇게 좋으면 김일성도 좋아해야겠네. 한국계니까. 뭐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좋아해야겠네. 한국계니까. 한국계면은 뭐 저기 뭐야 뭐 생동을 싸놔도 그 향기로운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웃기는 소리. 한국인 중에 악마 같은 놈이 얼마나 많은데. 참 이상한 뽕도 이상한 뽕이지. 예. 자, 저들의 이 멍멍한 개헌 음모가 성공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지금 이보다 더 망가지면 누가 이익을 볼까? 그게 누구한테 이익일까? 중국 공산당과 평양 지배 집단이 참 좋아서 깨춤을 출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